안녕하세요, 배우님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가 끊임없이 물어보자.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님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큰별생, 별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진짜 바깥에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날씨는 좋은데 좀 한편으로 오면서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날씨 너무 좋은데 이거 공부 안 하기 딱 좋은 날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어쨌건 여러분들 시험이 내일이에요. 그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내일 합격해서 여기 지금 일생일문, 역사의쓸모 여러분들 이거 사서 읽어보셔야죠. 합격하지 않으면 사지 마세요. 아셨죠?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최태성 1TV 그리고 최태성 2TV 지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해주시겠지 뭐. 그죠? 저번에 그 55회 동기생 분들이 그때 최태성 2TV 구독자 수를 그때 한 9만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55회 동기생 분들이 10,000명이 구독을 눌러주셔가지고 10만 실버 버튼 나왔잖아요. 그래서 10만 실버 버튼, 최태성 2TV 실버 버튼의 그 제목은 55회 동기생 별님들. 네, 이게 제가 적어놨지 않습니까? 자, 눌러주세요. 자, 미리 좀 설명드리면요. 자, 뒤에 보이시죠, 이거? 네, 이거는 지금, 네, 맛있는 전복입니다. 전복. 자, 전복은 말 그대로 전날 복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7시부터 9시까지 전복할 거예요. 전날 복습, 전복할 거고요. 9시부터 11시까지 전야제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7시부터 9시까지 전복 할 거고요. 그 다음에 9시부터 11시까지 전야제 할 예정입니다. 자, 인제 두시면 되고요. 자, 전복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지금 여기에 도킹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전복 그 구석기 시대부터 개항기까지 전복을 쭉 했어요. 네, 남은 뒤에 쪽. 유아리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사까지 우리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사까지 전날 복습을 할 겁니다. 내일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니까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잘 정리하셔가지고 내일 도움 받으시면 될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요거 끝나고 바로 전야제를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한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 계속 이렇게 서서 네,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죠? 네, 저보다 훨씬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전 서서 강의를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합격만 해오시기 바랍니다. 합격만. 아셨죠? 합격자들 중에서도 이번에 100점 만점 받으신 분들 제가 또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선물도 좀 드리고 인터뷰도 좀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전복, 자,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준비되셨죠? 자,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오감을 다 동원해야 된다. 눈으로는 절 잘 보시고요. 지금부터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지금부터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지금부터 다 금식이야, 금식. 내일 시험 볼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끝. 먹으면 그냥 자는 거야. 먹지 마세요. 그냥 내일 시험 끝나고 와서 11시 40분 또 30분 가다만 딱 저와 함께 체크하신 다음에 합격 여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점심 맛있는 거 먹으면 돼요. 지금부터는 먹지 마. 먹으면 그냥 자는 거야 그냥. 그냥 조금만 더 공부할 거냐. 배가 고파야 잠이 안 와요. 아셨죠? 지금부터 아무도 먹지 마세요. 저녁 안 먹었다고. 저도 안 먹었어요. 저도 안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먹는데 여러분들 먹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먹겠습니까? 저도 안 먹을 거예요. 자, 안 먹고 저 달릴 거니까 여러분들 다 먹지 마. 먹으면 불합격이야. 저주를 해라, 저주를. 자, 35생 맘시생이에요. 네. 선생님 말씀 듣고 5,000원짜리 신권. 좋죠. 네, 5,000원짜리 신권 중요합니다. 5,000원짜리 신권. 네, 율곡 선생님의 기를 받아가지고. 아셨죠? 네, 그래서 내일 점심 합격하고 맛있는 거 먹읍시다. 아셨죠? 오늘은 이게 위를 좀 비워둬야 좀 밤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고 그래. 이따 끝나고 나서 전야제도 계속 들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반복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오감을 다 동원하려 했습니다. 눈으로는 절 보시고요. 그리고 입으로는 자꾸 물어볼 때마다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손으로는 쓰시고요. 지금 뭔가 있죠? 예, 없으면 키보드라도 치세요. 전 키보드 치는 것도 중요한데 전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꾸 쓰시고요. 아셨죠? 열공하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몸 풀고. 자, 여러분들, 우리 진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한 5시간 정도 저와 함께 가는 거예요. 반은 전복, 반은 전야제입니다. 아셨죠? 강구봉님, 전복 들어도 되죠? 오케이, 들어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제강점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복 시작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저는 이제 요 심화 교재를 가지고 할 건데, 개념, 기본을 들으시는 분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여기부터 출발할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반드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건 반드시 내일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서 나오는 이 일제강점기 식민지 정책을 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들은 이미 정형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맞추라고 주는 문제예요. 내일 나온다니까. 이 문제가 나와요. 한 두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나온단 말인데, 이거는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인데 거기서 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틀릴 수는 있어. 그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맞추라고 하는 문제는 맞춰줘야 돼.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일제 10년대 정책이 뭐니? 20년대 정책이 뭐니? 그 다음에 30년대 정책이 뭐니?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시대는 요 30년대. 요 30년대 제일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이 10년대. 10년대가 시험이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이 20년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선 10년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대는 뭐 핵심이 헌병경찰이라는 거예요. 헌병경찰, 그리고 때린다. 태형. 헌병경찰, 때린다. 헌병경찰, 태형. 이게 가장 핵심적 키워드고, 경제적 정책으로 본다면 토지조사사업, 그 다음에 회사령. 토지조사사업과 회사령을 10년대에 실시했다. 그래서 헌병, 태형, 토지조사사업, 회사령. 요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10년대 정책의 키워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거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날 복습, 전복 시간입니다. 잘 떠올리시면 돼요. 자, 다음 20년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년대. 자, 20년대는 사실 시험 문제 제일 잘 안 나오는 파트이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헌병 경찰 대신 보통 경찰. 그죠? 그 다음에 20년대 와서는, 뭐, 조선인과 일본인들의 어떤 그 차별을 없앤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2차 교육령 나오면서 뭐, 대학 교육도 가능하도록 만들었죠. 그 결과 경성제국대학. 사실은 이제 경성제국대학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노력한 게 밀립대학 설립운동. 근데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결국 경성제국대학이 세워지면서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건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20년대 이제 시험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산미 증식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거. 이 산미 증식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다음이 관세가 폐지되고 회사령도 폐지가 되었다는 사실. 요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셨죠? 예, 회사령이 폐지되고 관세가 폐지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했다? 물산장려 운동을 했다라고 이어지는 요소들이 20년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요게 20년대 키워드였습니다. 자, 다음 30년대 볼 텐데, 이 30년대는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이제 10년대에서 20년대로 온 이유, 20년대에서 30년대 온 이유 있잖아요. 10년대에서 20년대로 오게 된 이유는 3.1운동입니다. 그죠? 20년대에서 30년대로 넘어오게 된 배경은 공황입니다. 공황. 그런데 10년대에서 20년대로 넘어오게 된 계기에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3.1운동이에요.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 어쨌건 자, 이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은 전쟁을 수행을 한단 말이야.
자, 그 전쟁 수행 과정 속에서 30년대 보인 일제 정책은 민족 말살 통치, 그 다음에 경제로 본다면 국가 총동원, 민족 말살과 국가 총동원, 민족 말살과 국가 총동원, 민족 말살과 국가 총동원이 30년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민족 말살.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창씨개명, 황곡신민서사의 암송, 궁성요배, 신사참배, 뭐 하여튼 우리의 어떤 그 정신 자체를 지워버리기 위한 이런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리의 어떤 제대로 된 역사라든지 우리의 어떤 그 국어라든지 우리의 한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도록 하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조선어 학회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일단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가 되면서 이제 관찰들을 많이 해. 예, 소위 그 사상범, 가둬두기도 하고 관찰도 하고 하여튼 이 당시는 정말 끊임없이 감시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30년, 40년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황곡신민서사의 암송, 황곡신민이 나오니까 이때 학교 이름도 소학교에서 국민학교, 이런 어떤 이름들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봐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국가총동원법. 국가총동원이 다 싹 긁어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공출이라는 키워드가 여기에 들러붙겠죠. 공출, 그리고 나눠주겠지. 배급하겠지. 그죠? 요게 30년대, 40년대 나오는 내용들이다. 라는 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금 채팅창에 전복과 전야제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이건 전복입니다. 전야제는 9시부터 할 겁니다. 자, 전복은 말 그대로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들을 한번 쭉 복습하는 거예요.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는지 이걸 알려드리는 것이고, 전야제는 정말 내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정말 그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들, 정말 시험에 필요한 요소들, 요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전야제예요. 전야제에서는 이렇게 개념들을 하나씩 싹 정리해 주지 않습니다. 거기선 정말 공부했다 치고 시험에 나올 것들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차별입니다. 차이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덩구리, 조선시대는 복습 안 하나요? 네, 이미 했죠. 예, 우린 지금 그 앞에 거 이미 올라와 있어요. 이미 올라와 있고, 예, 지금 일제강점기부터 하는 겁니다. 전야제는 9시부터 시작할 겁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제강점기 했는데, 정책했는데,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문제를 한번 확인하면서 이 지금 배웠던 그 개념들을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출문제입니다. 자, 밑줄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내일 나온다고요.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가 3, 40년대, 두 번째가 10년대, 그 다음이 20년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스터는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만든 것으로 기름을 쌀 각종 씨앗까지 모아서 내라고 독려하는 내용이다. 국민총력조선연맹은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던 이 시기에, 자, 키워드가 지금 등장했죠. 여러분들 지금 그 키워드라고 하는 것들 제가 지금 방금 그 개념 파트에서 복습하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이 나왔으니까 이 키워드는 30년대, 40년대 키워드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들어갑니다. 미국 공출제, 공출과 배급,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키워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3, 40년대를 대표하는 키워드예요. 공출과 배급은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억 맞고요. 황곡신민서사의 암송, 진짜 황곡신민서사의 암송, 이렇게 많이 나오는 기출선지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다 바로 나왔네요. 뭐 기억과 니은, 그건 1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 실시는 몇 년대? 내가 몇 년대 물어봤잖아. 그럼 대답을 해야지.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오감을 다 동원하시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 말하고, 듣고, 쓰고 하라 그랬습니다. 예, 10년대예요.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규정한 농지개혁법. 이거는 어느 정부 때예요?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는 거야. 우리 내일 시험 보는 거야. 예, 지금 내가 알려주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지금요. 오케이? 자, 다음 갑니다. 자, 이제 일제강점기 정책 배웠고, 이 시험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배웠을 거고, 이제 시험 문제 만날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일제강점기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그러면 이러한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싸웠느냐에 대한 저항의 역사를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됐고, 네. 그 저항의 역사를 볼 텐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년대는 어떤 저항을 했지, 20년대는 어떤 저항을 했지, 30년대는 어떤 저항을 했지, 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년대입니다. 자, 10년대, 즉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쭉 어떤 식으로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10년대입니다. 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10년대. 자, 이 당시는 일제의 어떤 정책이었죠? 헌병 경찰 통치 시대였습니다. 맞죠? 찍어 누르는 시대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놓고 저항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로 비밀 결사 형태로 전개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10년대 국외에서는 아무래도 나라를 뺏겼으니까 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외 독립운동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비밀결사, 국외에서는 국외 독립운동기지, 이런 활동들을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 거야. 자, 먼저, 자, 지금 국내부터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국내에서 대표적인 비밀결사 조직이 있다면 크게 세 개를 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신민회가 있겠고요. 자, 신민회는 사실 한말에 만들어진 애국개몽운동단체, 안창호가 중심되었고, 뭐 오산학교, 대성학교, 평양자기회사, 뭐 태극서관, 이런 것들이 이제 들러붙겠죠. 공화정을 지향했다는 거. 일제강점기까지 왔는데 1911년 바로 이 백오인 사건으로 결국은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국내 비밀결사단체 첫 번째 신민회였고요. 두 번째,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조직인데요. 독립의군부가 있습니다. 이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 체제를 다시 만들려고 임병찬이 주도했던 조직 독립의군부. 자, 우리 신민회 하나 있고 독립의군부에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조직은 뭐냐면요. 예, 바로 대한광복회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신민회는 한말 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비밀결사를 물을 때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조직은 대한광복회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10년대 지금 신민회,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지금 세 개를 배웠단 말이야. 이 중에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것은 대한광복회. 오케이? 왜냐면 이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을 지향했기 때문에 그래요. 박상진이 주도했고요. 여기에 또 김좌진도 연결이 됩니다. 1920년대 청산리 전투를 이끌 김좌진도 이 대한광복회와 인연을 맺게 되는 조직. 기억하세요. 아하, 그래서 10년대는 이렇게 신민회, 독립의군부, 그리고 대한광복회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가 다르죠. 독립의군부가 복벽주의, 옛 체제를 지향했다면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는 공화정을 지향했으니까 새로운 체제를 지향한 것이죠. 그죠? 같은 비밀결사지만 지향하고 있는 모습은 달랐다. 어쨌건 국내 1910년대 비밀결사 조직이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자, 이제 국외로 가보겠습니다. 잘 따라와야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 국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국외로 가니까, 자, 일단 위치를 봐두셔야 돼. 일단 위치. 이 지도에서 위치 너무 중요해. 위치 너무 중요해. 자, 우선 저쪽 연해주 쪽 보세요. 연해주 쪽. 예, 연해주 쪽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북간도고, 그 다음에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서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해주, 북간도, 그 다음이 서간도. 연해주, 북간도, 서간도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하나씩 봅시다. 먼저 연해주입니다. 자, 이 연해주 지금 뭐 권업회, 권업신문, 뭐 해조신문, 권업
권업이란 단어 들어가고 그 다음이 해조 뭐 이런 거 들어가면요 바다 블라디보스토크예요. 예, 그래서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요거는 연해주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 연해주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 최재형은 어떤 인물이냐면 뭐 이 연해주 지역의 뭐 고려인들의 패치카라고 불릴 정도로 고려인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 주었던 그런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다 보니까 돈이 좀 많았겠죠. 이 돈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분이 바로 최재형 선생이에요. 이 최재형 선생의 도움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그가 바로 안중근. 하얼빈의 안중근 의거의 그 뒤쪽에는 바로 이 연해주 지역에 최재형 선생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뭐 대한광복군 정부라든지 또 대한국민의회, 연해주와 관련된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해주 지역에서는 뭐 권업회, 대한국민의회,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광복군 정부 먼저다.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의회가 있구나.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이 대한국민의회는 나중에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통합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다시 우리 지금 1910년대 비밀결사 지금 배우고 있어. 국외 독립운동 기지 배우고 있어. 10년대. 거기서 연해주 공부했고, 자, 다음 북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북간도에서는 여러분들 좀 기억할 게 뭐냐면요. 중광단이라고 있습니다. 중광단이라고 있는데, 이 중광단이 후원했던 독립군이 있어요. 후원했던 독립군. 이게 바로 대한독립군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대한독립군은 이후에 1920년대 홍범도가 이끌었던 봉오동 전투. 오케이? 봉오동 전투와 연결이 됩니다. 네, 이따 밤에도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따 밤에 전혀 들어야지. 자, 봉오동 전투와 연결되는 그게 바로 대한독립군이야. 내가 독립군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예요. 독립군은 한 5개만 기억하면 돼. 어쩌니 대한독립군인데 바로 이 북간도와 연결되고 있다. 대종교와 연결되고 있다. 라는 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북록군정서도 있어요. 북록군정서. 북간도 지역에서 나오는 북록군정서. 이 북록군정서가 1920년대 청산리 전투와 또 연결되겠지요. 그러니까 1920년대 봉오동 청산리 전투와 연결되는 어떤 그런 근간들이 다 이 북간도 지역에서 만들어졌구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자, 서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서간도는요, 이 신민회 회원들이, 이곳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듭니다. 대표적인 거 경학사. 서간도의 경학사, 북간도의 중광단, 연해주의 권업회. 오, 좋아. 다시 한번 정리. 서간도의 경학사, 북간도의 중광단, 연해주의 권업회. 요런 어떤 조직들, 요런 조직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좀 약간 템포를 느리게 하는 이유가 있어. 당신들, 우리 별님들 소화하시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화하시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소화하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지금 하고 있지? 믿지? 믿는다. 오케이. 자, 요게 지금 10년대 어떤 이 모습들, 3.1운동 그 전에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10년대는요, 국내에선 비밀결사고요.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한광복회 독립의군부, 국외에서는 경학사, 중광단, 권업회, 이런 어떤 그 독립운동 기지들이 있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특히 이제 서간도의 이거 경학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군인들 양성하는 신흥 강습소, 요 신흥 강습소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로 될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년대 준비했단 말이야. 준비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독립에 대한 열의가 모이면서 이게 빵 터져. 이게 바로 3.1 운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 3.1 운동의 어떤 그 내외적인 어떤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자, 우선 외적으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파리 강화회의 열렸고, 여기서 민족 자결주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정해야지. 그죠? 이러면서 전개된 운동인데 이 3.1운동에 특히 영향을 줬던 게 뭐가 있냐면요. 무호독립선언. 네, 이건 이제 만주 지역에서 나왔던 선언이 되겠습니다. 무호독립선언도 있고요. 그 다음이 28독립선언, 이건 이제 일본 도쿄에서 나왔던 그 선언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면서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드디어 민족대표 33인이 기획한 3.1운동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3.1운동 전개의 그 계기는 특히 당시 고종이 죽게 됐죠. 그래서 고종의 장례식이 열리는 기간, 요 기간에 3.1운동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3.1운동 때 그 일제가 엄청 탄압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제암리 학살 사건, 뭐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 요거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 이 3.1운동의 결과 무슨 현상이 생겼느냐, 이게 이제 시험이 제일 잘 나와요. 3.1운동은 정말 여러분들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3.1운동의 결과, 3.1운동이 미친 영향, 뭐 이런 발문들이 엄청 나오는데 정말 3.1운동 하면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아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딱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러면서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또 한 문제 나와요. 3.1운동도 나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나오고,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잘 들어.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게요. 자, 이때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연통제와 교통국.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하이에 세워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국내와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국내와 연결하는 조직으로서 연통제와 교통국이 설치되었다.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 연통제와 교통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서 독립신문도 발간하고, 독립협회 독립신문만 있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독립신문이 있어요. 독립신문도 발간하고, 임시사료 편찬소, 그 다음에 독립공채, 그리고 이제 외국에 특히 워싱턴 같은 곳에 구미위원부,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활동을 하더라.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3.1 고종의 인산일로 출발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통제, 교통국, 그 다음에 독립신문, 사료편찬소, 구미위원부, 이런 식으로 활동을 많이 했구나. 오케이, 좋아. 그런데 위기가 와요. 큰 성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서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3.1운동의 결과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얼마 못 가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가 뭐냐면 바로 1923년에 전개되었던 국민대표회의라는 거예요. 국민대표회의. 자, 이 국민대표회의 방점 빵빵빵.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즉 국민대표회의를 기점으로 그 이전엔 참 나름 잘 나갔는데 국민대표회의를 기점으로 이후부터는 좀 어려워요. 국민대표회의 기점 이후로 굉장히 어려워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게 바로 한인애국단, 1930년대에 조직한 한인애국단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렇게 딱 중심을 좀 잡아두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대한민국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좀 휘청되는 그 기점이 국민대표회의고, 이러면서 좀 굉장히 어렵게 되다가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힘을 실어준 게 바로 한인애국단의 활동, 이봉창과 윤봉길의 활동이다라고 하는 거. 특히 이봉창은 일본 쪽에서 꽝, 윤봉길은 상하이, 중국 상하이에서 꽝. 특히 윤봉길의 의거가 성공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굉장히 힘을 받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충칭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상하이 시대가 끝나고 충칭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윤봉길 의거 이후부터는 충칭 시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충칭. 왜냐하면
충칭시대는 주로 1940년부터 시작됐는데 이때쯤 되면 일본은 거의 패망 직전까지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당이라 할 수 있는 한국 독립당, 여당이라 할 수 있는 한국 독립당, 군대라 할 수 있는 한국 광복군, 충칭에서 이제 건국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당이라 할 수 있는 한국 독립당, 군대라 할 수 있는 한국 광복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지. 자, 국민대표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연통제, 교통국, 임시사료편찬소, 독립신문, 구미위원부 주로 외교활동하다가 외교활동에 큰 성과를 보지 못하면서 국민대표회의 했지만 결론 나오지 않아. 더 힘들어졌어. 여기에 빵! 폭탄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지. 이게 한인 애국단, 이봉창, 윤봉길. 그 다음부터는 진짜 정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꿈에 부풀어. 그게 충칭시대야. 그래서 한국 독립당도 만들고 한국 광복군도 만들었어. 특히 한국 광복군은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 벌써 지금 군대를 3개를 배웠어. 북간도 지역의 북로 군정서와 대한 독립군 배웠잖아요. 북간도 지역의 북로 군정서와 대한 독립군 배웠잖아요. 북로 군정서의 청산리 전투, 대한 독립군의 봉오동 전투 연결될 거예요. 나중에도 배울 거야. 벌써 2개 배웠고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 배웠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 한국 광복군은요. 보다시피 지금 영국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기억해야지 OSS 미군과의 연결 속에서 국내 진공작전 기억해도 국내 진공작전이야. 기억해도 국내 진공작전이야. 서울 진공작전은 한말 정미의병 때 나와. 오케이? 한말 정미의병 때는 서울 진공작전이고 이 한국광복군은 국내 진공작전이다. 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돼.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1910년대 저항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저기 또 불러.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자, 1910년대 저항이야. 1910년대 저항. 초반 헌병경찰 통치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비밀결사였고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였지. 비밀결사의 대표적인 조직이 있다면 바로 독립의군부, 복벽주의를 지향했고 그리고 대한광복회, 공화정을 지향했던 요 2 조직이 있더라. 국외에서는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지역이 있었는데 연해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인물은 최재형. 그 다음에 서간도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이제 이회영과 같은 이씨 육형제 이상용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북간도에서 김야견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쨌건 연해주에서는 권업회, 북간도에서는 중광단, 서간도에서는 경학사와 같은 독립운동 기지들이 만들어지면서 군대들을 만들거나 정부를 만들었지.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서는 권업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후에 대한광복군 정부 그리고 대한국민의회까지 연결되었고 그 다음에 북간도 지역에서는 중광단을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북로 군정서와 대한독립군이 만들어졌고 서간도 지역에서는 경학사를 중심으로 해서 신흥강습소 이후에 신흥무관학교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어떤 그 힘들 속에서 빵! 3.1운동이 터진 거야. 민족대표 33인이 고종의 죽음을 기점으로 기억해야 돼. 나중에 순종의 죽음은 1926년 60만세 운동이에요. 반드시 차별화해 두셔야 합니다. 3.1운동은 고종 죽음, 60만세 운동은 순종 죽음. 오케이. 자, 그러면서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민족대표 33인이 주도했던 3.1운동. 요 이전에 이미 무호 독립선언이라든지 28 독립선언이 있었다. 무호 독립선언은 중국에서, 28 독립선언은 일본에서. 그리고 3.1운동 탑골공원에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기 시작했다. 탄압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 제암리 학살 사건. 그 영향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그 임시정부 뭐 했냐? 연통제 교통국으로 국내와 연결했고 알리기 위해서 독립신문, 사료편찬소, 외교해야 되니까 구미위원부 활동을 했는데 성과가 미진하다 보니 회의를 열었다. 그게 바로 국민대표회의. 그러나 결론 보지 못했다. 어려웠다. 그러다 이걸 다시 빵 터뜨려준 게 무엇이다?
한인 애국단, 이봉창 일본, 윤봉길 중국 빵 성공했어. 이러면서 전폭적인 지위를 받게 되면서 이동을 했어. 어디 정착? 충칭 정착. 여기서부터 새로운 나라 건설의 꿈을 갖게 되었어. 그래서 여당이었던 한국 독립당도 만들고 군대였던 한국 광복군도 만들었어. 특히 한국 광복군은 영국,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도 되었고 미국 OSS 부대와 국내 진공 작전도 전개했어. 너무 깔끔하게 정리 잘하지 않니? 진짜 이렇게 해주는데도 정말 기억을 못하면 난 정말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자, 일단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치고. 치라고 할 때 치세요. 왜냐면 이것도 내가 일부러 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이게 피순환대로 하려고. 예. 잠깐 지금 쉬는 타임을 주는 거야. 박수 한번 줘, 빨리. 오케이. 따라해. 그냥 왜 킥킥킥킥이야? 따라하라고. 자, 딱딱. 예. 크게. 박수 한번 크게. 손바닥 얼려날 정도로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와 우리 쌤도 와 오케이 얼굴이 빨개질 정도 와 오케이 좋아 네 오케이 자 이 전복 시간은요 무조건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 이 큰별쌤이 여러분의 신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오라고. 시험 끝나고 나 잊어도 돼. 오케이? 최태석 ETV에서 계속 봐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좋죠? 전복 좋죠? 이렇게 지금 정리해주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10년대 저항에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유형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가해 활동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키워드, 이제 항상 그 주어진 자료에는요, 여러분들이 개념 시간에 공부했던 키워드를 찾아내야 돼. 이게 핵심이야. 자, 여기서 이 개념 시간에 보여지는 키워드는 뭘까요? 그 키워드는 바로 3.1운동의 영향으로 수립된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죠. 제가 3.1운동의 영향으로 만들어지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으로 옳은 거 고르면 돼. 자, 기억, 민족 교육을 위해 대성학교. 자, 우리 분명히 아까 대성학교 했어. 오산학교, 대성학교 어디? 신민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은 아니고요. 니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와우, 이것도 너무 중요한 선지이긴 해. 근데 이 조직은 신간회야. 다음 3번. 디귿 외교 독립활동 위해 구민위원부 워싱턴 구민위원부를 설립하였다. 오케이 맞고 임시사료 편찬회를 두어 한일 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와우 전복 시간에 공부했던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죠? 자 디귿과 리을을 고른 매번 정답은 네 바로 5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돼.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10년대 했어. 일제정책 공부했고 10년대 했어. 자, 이제 20년대 간다. 나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정신만 좀 집중하면 내일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 여기서 지금 15문항 정도가 나와요. 15문항 정도가. 예, 얼마나 좋아. 오늘만 공부해도 뭐 3, 5, 15, 3일은 3. 한 40점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것만 해도. 그죠? 잘 들으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안 돼. 물만 마셔. 내일 시험 볼 때까지 물만 마셔. 오케이? 쉬는 시간 화장실 가고 싶다고 좀 참어. 나도 가고 싶으면 참고 있어 지금. 참어. 자, 내가 중간에 한번 줄 테니까 좀 지금은 참어. 지금 시작한 지 40분 했는데 지금. 야? 오케이. 자, 다음. 이제 10년대 공부했으니까 20년대 갑니다. 1920년대.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듣기야, 우리. 자, 20년대 갑니다. 자, 20년대 저항이야. 자, 우선 20년대 저항을 공부할 때는 일제 정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지. 자, 소위 문화통치 시기. 알고 있지? 소위 문화통치 시기. 그 시기 20년대라면 보통경찰 시기, 그래서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것들도 지금 간행되었던 그런 시기, 삼미증식 교육이 실시됐던 시기, 회사령과 관세가 폐지됐던 시기. 오케이. 요거 일단 공부한 거 머릿속에 두고, 자 이제 20년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저항이 있었을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20년대는 살짝 열린 시기이기 때문에 저항 형태가 다양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20년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민족주의 진영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볼게요.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각자의 어떤 그 군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입니다. 이건요. 1920년 국내입니다. 자, 민족주의 진영에서는요, 어떤 활동을 했냐면 세 가지 했습니다. 물산 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 주로 이제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쪽에서 활동을 했던 세력이 민족주의 진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산장려운동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물산장려운동이 나오면 1920년대 저항으로서 민족주의 진영이 주도했던 물산장려운동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실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게 있죠. 자, 20년대 물산장려운동이 나오면 한말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과 반드시 비교하라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좋아요. 잘하고 있어. 자,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은 그렇죠. 서상돈, 김광재, 그리고 어디에서? 대구에서.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은 조만식, 어디에서? 평양에서. 오케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물산장려운동이 나올 수 있던 배경은 1920년대 정책과 아주 맞물려 있습니다. 바로 20년대 회사령을 폐지하고 관세를 폐지한 영향 속에서 민족자본이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예, 국산품 사달라고 이제 한 거죠.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산장려 운동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런데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요, 경성제국대학이 세워지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라는 거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문맹퇴치운동, 이 문맹퇴치운동은 뭐 30년대 동아일보의 버나르드 운동, 20년대 말에 조선일보의 문자보급운동, 이런 운동들이 있을 겁니다. 자, 민족주의 진영이 있었고요. 사회주의 진영은 민족주의 진영이 좀 이렇게 실력을 키우자라는 차원에서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이라면 이쪽 이 사회주의 진영은 바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파업하는 거예요. 쟁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쟁이와 농민쟁이가 있습니다. 소작쟁이 있는데 소작쟁이의 대표적인 것 1920년대 초반에 있었던 암태도는 목포, 전라남도 목포 그 앞쪽에 있는 섬이 되겠습니다. 위치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이 노동쟁이로 대표적인 것은 원산입니다.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건 1929년이고요.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과 연결된 조직은 신간회 또 연결될 겁니다. 어쨌건 이렇게 암태도 소작쟁이와 그다음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있다. 자, 민족주의 진영의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 사회주의 진영의 암태도 소작쟁이, 그리고 원산 노동자 총파업 기억했어. 자, 그런데 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손을 잡고 합쳐진 계기가 있어. 그 계기가 뭐냐면 대표적인 게 바로 60만세 운동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20년된 60만세 운동이라고. 60만세 운동의 계기는 누구의 죽음이라고? 순종의 죽음이라고. 3.1운동은 누구의 죽음이라고? 고종의 죽음이라고.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 키워드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 60만세 운동, 이 60만세 운동에서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이 함께 손을 잡는 모습이 보여졌어. 이러면서 뭐야 이거 되는 거야? 그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 그 테스트가 조선 민흥회야. 나쁘지 않았어. 그럼 우리 함께하는 선언하자. 그 선언이 뭐야? 그게 정우회 선언이야. 그 정우회 선언으로 나온 단체가 뭐야? 그게 일제강점기 가장 큰 조직 신간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간회와 특이한 활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는 사실. 자,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갑니다. 이거 완전 중요해요. 시험 문제 꼭 나오기 때문에 내일 나온다고 잘 기억해 두라고. 다시 한번 정리. 넌 정신 똑바로 차리고 300명 어디 나갔어? 지금 300명 왜 빠져나갔어? 지금
300명 빨리 들어와, 빨리. 어디 밥 먹지 말랐지. 내가 쉬어서 300명 빨리 들어와. 7,600명이 지금 3명 빠져서 지금 7,400명. 응? 어디 자꾸 나가려고 그래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자 갑니다. 너무 중요한 거 얘기한단 말이야 지금. 자 7,500명 빨리 7,600 빨리 들어와. 딴짓 하지 말고. 오늘하고 내일까지만 내 잔소리 들어. 자 시험 합격하고 나서는 그냥 그냥 최태석 ETV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돼. 오늘까지만 잔소리 들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자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처음으로 만나서 활동을 했던 게 60만세 운동이라고, 순종의 죽음. 그 60만세 운동이 좀 보여지면서 이거 한번 테스트해볼까? 라고 나온 게 조선 민흥회라고. 잘 됐어. 함께 하자 선언합시다. 이게 정회 선언이라고. 그 정회 선언의 결과 만들어진 게 신간회라고. 그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해 줬다고. 오케이. 그리고 신간회는 해소됐다고.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활동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어떤 게 있었느냐. 대중운동을 한번 살펴볼 텐데, 학생운동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 그 사이에 신간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간회는요, 반드시 한말 신민회와 비교하셔야 됩니다. 신민회는 비밀결사였고요. 신간회는 공개단체였습니다. 신민회는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가 되었고요. 신간회는 스스로 해소합니다. 오케이. 신민회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양기탁, 안창호고요. 그다음에 이 신간회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손을 잡고 만든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입니다. 아셨죠? 자,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 청년운동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소년운동이 있어. 소년운동. 특히 올해가 어린이날 100주년이야. 어린이날 100주년 되는 해예요. 기억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행사가 있으니까, 그죠? 100주년이야, 100주년. 어린이날.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거든. 1922년, 그때 이제 얘기됐다가 이제 23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나온 게 100주년이 된 거야. 지금 2022년이니까. 자, 그래서, 천도교 쪽이에요, 천도교. 천도교 쪽. 동학 쪽이란 얘기야. 동학이 이름을 바뀐 천도교니까, 소파 방정환 기억하면 되고. 여성운동에서는 신간회의 자매단체인 근우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형평운동이 있지. 이 형평운동은 백정 출신들이 주도한 운동이다. 어디에서 출발했다? 진주에서 출발했다. 여러분, 이 진주는요, 19세기 중반에 있었던 임술농민 봉기가 출발했던 곳과 일치합니다. 진주.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많이 있네. 그러니까 대중운동에서 학생운동은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 여성운동은 근우회, 소년운동은 천도교, 어린이날, 그리고 형평운동은 백정 출신, 이런 것들을 1920년대 아주 다양한 분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런 뿐만 아니라 의열투쟁이 있었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1번이 뭐예요? 뭐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럼 신간회야. 그럼 선생님, 신간회와 함께 또 나온 게 뭐예요? 2개 찍어줄까? 그러면 그건 의열단이야. 신간회와 의열단은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와. 신간회와 의열단은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와. 여기 이 파트에서 어찌 보면 신간회와 의열단을 내기 위해서 이 파트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셨죠? 제일 중요한 파트를 제가 빵 찍어주고 있는 거야. 자, 이 의열단을 만든 사람은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김원봉입니다. 김원봉. 자, 이 김원봉, 특히 이 지침으로서는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 있지 않습니까? 조선혁명 선언,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 김익상, 뭐 김상옥, 나석주, 김지섭 이런 인물들의 활동이 있다라는 걸 봐두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나중에 이제 의열투쟁 좀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20년대 있고, 그 다음에 자, 민족문화수호운동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여기에 지금 조선어 연구회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소위 문화통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족문화수호운동 쪽에서 조금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게 조선어 연구회. 나중에 30년대 가면 이게 조선어 학회가 돼요. 기억나죠? 40년대에 이 조선어 학회 사건이 벌어진다고. 그 출발이야. 20년대 조선어 연구회, 30년대 조선어 학회, 그리고 40년대 조선어학회 사건. 오케이. 자, 이 조선어 연구회는요, 한글날, 가게하나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한글이란 잡지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 조직이 바로 이 조선어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자, 역사 속에서는요, 신채호 조선사 연구초, 그 다음이 조선상고사가 있고, 또 박은식 선생의 한국통사와 한국독립운동 지열사가 있더라. 특히 신채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신채호는 어느 단체의 활동에 지침을 주었던 인물이었죠? 어느 단체? 의열단. 어떤 것? 조선혁명선언. 오케이. 그 다음 박은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박은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1대 대통령이 이승만 탄핵되면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인물이 바로 이 박은식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20년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자, 바로 이 노래. 사실 여러분, 이 노래는요, 민요가 아니에요. 이 노래는 영화 OST입니다. OST. 이 노래를, 그러니까 민요를 가지고 좀 대중적으로, 좀 더 감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노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락 아리랑 아리랑 이 노래입니다. 이게 바로 20년대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샘을 쭉 뺐던 나온규의 아리랑이 나온 게 20년대예요. 20년대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나온규는 어디 출신이냐면 아까 제가 10년대 북간도 지역에서 기억해야 될 조직 대종계 중앙당이 있다 그랬죠? 여기 또 학교들이 있었어요. 뭐 서전서수대 명동학교 있는데 이 바로 명동학교 출신이 되겠습니다. 이 명동학교 출신 나온규뿐만 아니라요, 윤동주 역시 그 북간도의 명동학교 출신이기도 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불교가 또 이때 활동했던 모습들. 자, 요 정도가 이제 국내 모습이에요. 자, 정리되시죠, 여러분들? 예, 국내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었네요. 민족주의 진영의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맹퇴치운동, 사회주의 진영의 암태도 수작쟁이, 원산부두 노동자 총파업, 그러다 둘이 만났어. 60만세 운동, 정우회 선언, 신간의 창립, 오케이. 그 다음에 청년운동, 소년운동의 소파방종안의 어린이날, 여성운동의 근우회, 형평운동의 백정, 이런 활동들이 있었고, 의열단을 만들었던 김원봉, 기억해 놓으시라. 그리고 국어를 이어가기 위해서 조선어 연구회가 있었고, 역사 속에서는 신채호와 박은식과 같은 인물들이 활동을 했더라. 20년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국내였습니다. 자, 다음 국외로 갑니다. 자, 국외로 가니까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항일 무장투쟁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바로 봉오동 청산리 전투. 자, 이제 우린 알고 있어. 자,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주력 부대 이름이 무엇이다? 그 부대가 바로 대한독립군이다 라고 하는 사실. 자, 이 대한독립군의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이 북로군정서의 청산리 전투. 특히 여러분들 이 북로군정서의 청산리 전투는 이 북로군정서만 한 건 아니고요. 대한독립군,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도 여기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주교에서 만들었던 부대가 있어요. 이게 의민단이라고 하는데 이 의민단도 역시 합류해서 함께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간도천면 속에서 굉장히 힘들다가 다시 전열을 재정비한 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부대 대한독립군 있다 그랬죠. 그다음 단자만 하나 붙이면 돼.
대한독립군단. 오케이. 대한독립군단. 대한독립군의 봉오동 전투, 북로 군정서의 청산리 전투, 다시 이 두 조직을 다 묶은 거야. 묶은 게 다시 원상태로 리셋. 대한독립군. 거기다 단자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대한독립군단. 오케이. 대한독립군단. 그들이 이제 이동한 게 저래 자유시야. 근데 거기서 역시 무장해지다면서 결국은 다시 만주로 들어와 이러면서 3부가 결성되었다. 참정신 3부가 결성되었고 이거를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만든 게 미스야 협정. 이 미스야 협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3부 통합운동을 전개해서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가 만들어지더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잘 들어도 정신 똑바로 차려. 자, 정리한다.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바로 대한독립군.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 청산리 전투. 자, 이들이 다 합쳐져 그게 바로 처음 이야기했던 대한독립군 단이야. 그들이 이동한 게 자유시였고 자유시에서 다시 와서 3부 미스야 협정으로 괴롭히니까 통합운동을 전개해서 북만주엔 혁신의회, 남만주에는 국민부가 형성되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가나 발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지금.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일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학교의 수업 여단이 4년이네, 지금. 보통학교는 이제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건데, 왜 초등학교 원래 6년인데 왜 4년이야? 이거 차별 아니야, 차별. 차별이에요. 10년 됩니다. 차별입니다. 10년 됩니다. 자, 그런데 2번. 지금 뭐 경성제국대학 만들어졌네. 경성제국대학이면은 20년대네. 20년대. 경성제국대학 20년대네.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2차 조선교육령이 만들어졌고, 뭐 그런 결과 속에서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좋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유경공원은 이제 80년대, 1880년대, 정확히 86년대 연도 외울 필요 없고, 어쨌건 이 당시에 국가가 만든 최초의 근대식 학교. 틀렸고. 2번. 국문연구소도 역시 한말, 뭐 주시경 뭐 이런 인물들이 중심되어서 학부 안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육부야. 그 학부 안에 만들어졌던, 설치했던 국문연구소 기억하고, 왜냐면 이 1번, 2번 이 선지도 굉장히 중요한 선지들이에요. 기출선지 너무 중요해. 다음 3번. 교육입국조서. 이거는 바로 2차 가보개혁 과정에서 나왔으니까 틀렸고. 4번. 국민교육헌장이 발표되었다. 이건 박정희 정부 때 나왔던 내용이니까 틀렸고. 바로 5번. 조선밀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그렇죠. 바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전개다. 2차 조선교육령으로 차별을 없앤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대학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만드니까 일본이 결국 이 경성대학대를 만들면서 그걸 못하겠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오케이. 여기 문제 풀었죠? 자, 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의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피고인들은 이왕 전하 국장 의식을 거행할 즈음 이를 봉송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다수 조선인이 경성부로 모이는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 독립운동을 선동하는 불온문서를 비밀리에 인수하여 국장 당일 군중 가운데 살포하여 조선 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쳐 조선 독립의 희망을 달성하기 기도하였다. 이건 뭘까? 이게 지금 뭐냐면 바로 3.1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왕이면 고종도 될 수 있고 순종도 될 수 있잖아요. 3.1운동은 여러분들 원래 이 고종의 그 관이 나오는 날이 3월 3일이에요. 3월 3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관이 나오는데 만세를 부르는 게 좀 그렇다라고 해서 땡겨가지고 3월 1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 당일이 아니에요. 근데 60만세 운동 이때는 순종관이 나오는 국장 당일이에요. 오케이? 이왕이라는 게 좀 그렇죠. 그건 보면 이거 일본인들 쓴 판결문이니까.
일본인들이 쓴 판결문이니까 원사료니까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바로 60만세 운동이다 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1번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서울 진공작전 얘기 나왔어. 서울 진공작전은 바로 정미여병이고 국내 진공작전은 어디다? 누구다? 국내 진공작전은 바로 한국광복군 OSS 연결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2번 복벽주의를 내세운 독립의건부가 조직되었다. 독립의건부. 자, 1910년대 비밀결사 기억나? 국내에서 비밀결사 독립의건부 대한광복회 1910년대에 틀렸고. 3번 김광재 등의 발의로 국채보상운동 바로 한말에 있었던 내용. 한말에 국채보상운동이 있었고 바로 20년대는 물산정리운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비교하시고. 다음 4번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담은 척합의 건립 누구야? 흥선대원군. 어느 사건 직후? 신미양요 직후에 척합의를 건립했다. 다음 5번 민족유일당운동의 일환으로 신간의 와우 60만세 운동 조선민흥회 정우회 선언 신간회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렇게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스! 자 8시 3분 8시 10분까지 화장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갔다 왔어요. 갔다 오라고 할 때 갔다 와요. 이따가 또 저 수업하는데 또 아까 저 방광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누가
전야제는 9시부터 11시? 예, 11시에서 11시 한 반 그 사이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8시 10분에 시작할 거예요. 안 드신다더니 뭐 드셨네요. 우리 저 피디님께서 초콜릿 하나 주셔서 초콜릿. 진짜 초콜릿! 야, 정말. 이 친구들. 우리 별님들. 네. 이왕이 순종인가요? 네, 이왕이 순종이죠. 네. 그 정도 이왕이고, 순종도 이왕이고, 네. 저도 입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 초콜릿만 먹어라, 초콜릿만. 나 진짜. 귀여워. 그거 왜 줘가지고, 왜 이래요, 진짜. 네. 자, 오늘은 왜 펜으로 안 하냐고요? 제가 오늘은 서서 좀 하려고. 서서 하면 이렇게 좀 땀이 나고, 예. 앉아서 하면, 좀 너무 편하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거 힘든데, 나도 좀 힘들어야지. 예, 같이 힘들어야지. 예, 그래서 그래요. 예. 목소리가 아주 그냥, 선생님이 진짜 TVN에서 벌거벗은 세계사 예전에 했었잖아요. 이번에 벌거벗은 한국사를 또, 합니다. 예, 4월 29일이 첫 방인가요? 4월 28일인가? 금요일 날 저녁 8시 20분인가? 그래요. 예. 벌거벗은 한국사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만들어가지고 정말 재밌는 역사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복 시간 좋죠, 여러분들? 예, 전복 시간 참 좋은 것 같아. 제가 봐도 좋은 시간이에요. 이렇게 전날 복습하기에는 최고의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공부합시다. 아셨죠? 본방사수, 우리 별님들. 본방사수, 시청률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계속할 수 있지. 그죠? 자, 이제 1분 남았습니다. 1분. 42번 설명을 더 하라고. 사실 이 문제에 3.1운동을 몰라도 환희번이 감사해요. 이 문제 푸는 요령이 뭐냐면, 이거 3.1운동 몰라도 3.1운동인지 60만 세 운동인지 몰라도 돼요. 3.1운동, 60만 세 운동, 어찌건 국장의식이니까 3.1운동이나 60만 세운을 갈 거 아니야. 그럼 1번, 2번, 3번, 4번 다 지워. 빼기법으로 하면 남는 게 5번밖에 없어요. 예. 여기 만약에 3.1운동 선지가 들어가면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안 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난이도 상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결국 난이도 중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빼기법으로 푸는 문제예요. 좋아요. 이번 시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저번 시험이 조금 쉬워가지고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0분 됐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어여 들어오세요. 자, 어여 들어오세요. 1000명 어디 갔노? 1000명. 잃어버린 1000명 찾습니다. 어디 갔노? 빨리 오시소. 어여 오기라. 7000명 넘으면 시작해야지. 잃어버린 양들 빨리 들어오시게. 어여 와. 어차피 여기 가서 바로 전야지로 이어갈 거야. 빨리 오삼. 민영님 화이팅 한번 해달라고요? 우리 별님들 화이팅! 근데 나한테 너희들이 화이팅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힘을 내줘. 자, 어여 들어오시게. 빨리 와라. 자, 6,700명. 자, 어여 들어오시게. 7,000명 때까지 안 간다네, 진짜. 잃어버린 어린 양들 찾아야지, 지금. 내가 진짜 사실 원래 안 끊을래다가 내가 진짜 이래가지고 안 끊을래다가 내가 지금, 어여 오시게. 조천상민 수련모에서 모두 화이팅! 네, 하루만 버티면 됩니다. 네, 조금만 버티면 돼요. 어여 오시게들, 빨리빨리 오시게들. 시간 없어. 자, 6,800명. 자, 어여 오시게들. 자, 어여 오세요.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네. 자, 7,000명 됐나요? 빨리 오세요. 자, 헨트님, 저는 재능이 없나? 왜 없어? 다 있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네.
자, 오세요. 지금 쉬엄쉬엄 할 시간이 없어, 지금. 지금 우리 저 저녁에 가야 돼, 지금. 자, 오늘 밤새 하나요? 조금 자야 하나요? 밤새야지. 왜 잠을 왜 자? 내일 시험 보고 와서 자면 되지. 왜 잠을 자려고 그래? 당신들 수험생이야. 잠을 왜 자? 안 자도 안 죽어요. 염려하지 말아요. 네. 정신 똑바로 차리면 시험장에서 또릿또릿할 수 있어. 괜찮아. 어딜 자. 네. 이제 잃어버린 양들 이거 참 큰일 났네. 빨리 와야 되는데 이거. 자, 6,900명 왔다. 거의 다 왔다. 이제 7,000명. 자, 좀만 더 와라. 자, 어여 오세요. 왔다. 오케이. 자, 출발합니다. 자, 이제 일제강점기 1930년대 이후 저항에 대해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 정책 배웠고 10년대 배웠고 20년대 배웠고 자, 이제 30년대 들어갑니다. 30년대는요, 우선 기본적으로 국내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국내에서는 그 앞에서 민족주의 진영에서 왜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 다음에 문맹퇴치운동이 있잖아요. 그 문맹퇴치운동의 일환으로 30년대 전개된 게 있어요. 동아일보가 주도했던 버나로드 운동이 있습니다. 이 버나로드 운동을 모델로 했던 소설이 나왔죠. 이게 바로 심훈의 상록수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이 역시 마찬가지로 1920년대 민족문화수호 운동의 과정 속에서 나왔던 조선어 연구회. 이 조선어 연구회가 이름을 바꿔 조선어학회로. 그래서 이 조선어학회가 한글 맞춤법 통일한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리고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40년대 가서 조선어 학회 사건 때문에 결국 실패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시인으로서는요, 뭐 윤동주라든지 이육사 뭐 이런 분들이 있지요.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인보, 역사학자로 정인보, 그러니까 신채호, 박은식의 뒤를 이어서 30년대 이 정인보 활동하는 모습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증사학으로 진단학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학, 즉 사회주의 진영 속에 있었던 이 백남훈의 유물사관도 있더라.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항일운동의 그 과정 속에서 1920년대 여러분들 사회주의 지형을 주로 쟁의했잖아. 암태도 수작쟁이, 원산 노동대 총파업 기억나시죠? 30년대 그 쟁의 활동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강주룡이 있어요. 강주룡. 이 강주룡이 평양 을밀대 지붕 위에 올라가서 농성을 했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20년대 암태도, 원산, 그리고 30년대 강주룡의 을밀대 농성. 요거는 좀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가끔 시험에 나와요. 강주룡 여성입니다. 여성. 국내에서는 이런 활동을 했어요. 왜냐면 20년대 비해서 다양한 활동은 아니야. 왜냐면 30년대는 여러분 민족말살 통치, 일본이 미쳤어. 일본이 미쳤어. 막 강하게 막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시기다 보니까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죠. 그래서 20년대부터 좀 내용이 축소가 됩니다. 다만 국외에서는요, 다양한 어떤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920년대 국외로 한번 가볼 텐데요. 자, 국외. 혁신이후에 국민부가 보이네. 저 혁신이후에 국민부의 출발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대한독립군단, 자유시, 삼부, 미스야, 혁신후에 국민부, 연결고리 기억나시죠? 저 혁신후회가 이후에 한국독립군으로 연결되고요. 저 국민부가 조선혁명군으로 연결됩니다. 자, 이제 군대는 끝났어. 이제 군대 끝났어. 자, 우리가 지금 북로군정서 배웠고요. 대한독립군 배웠고요. 그 다음이 한국광복군 배웠잖아. 그지? 자, 이제 여기 그 혁신후회의 연결고리로서 한국독립군, 그 다음이 국민부의 연결고리로서 조선혁명군. 이 부대들이 싸운 전투는 기억해야 돼. 시험에 잘 나와. 먼저 한국독립군 쌍성보 대전자령, 쌍성보 대전자령, 조선혁명군 영릉과 흥경성, 한국독립군 쌍성보 대전자령, 조선혁명군 영릉과 흥경선. 요거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한국독립군, 지금 만주지역이야. 만주지역에 싸우는 만주지역.
한국 독립군, 쌍성보, 대전자령, 그 다음이 조선혁명군, 영릉과 흥경성. 오케이? 영릉과 흥경성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국 독립군, 쌍성보, 대전자령,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 영릉과 흥경성. 오케이? 특히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지청천, 이 지청천이 40년대 와서는 한국 광복군,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도 이끌게 됩니다. 지청천, 30년대는 만주 지역에서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고 40년대에서는 충칭, 여기 출발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산하부대 한국 광복군을 이끌고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이제 중국 관내로 옵니다. 우리 이제 그 만주 지금 봤고요. 이제 중국 관내로 옵니다. 자, 이 중국 관내에서는 여러분들 20년대 활동했던 김원봉의 의열단 있잖아. 그 의열단이 이제 개별 투쟁을 그만두고 조직을 만들어서 싸우는 걸 시작을 해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민족혁명당이 되겠습니다. 민족혁명당이 되겠습니다. 당을 만든 거야. 이제 의열단이 개별 투쟁이 아니라 이제 당을 만든 거야. 그 당을 만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 민족혁명당 이제 이름을 바꿔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있는데 이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부대가 조선의용대입니다. 이 조선의용대 일부가 이제 나중에 한국광복군으로 합류할 겁니다. 조선의용대, 의열단에서 나온 부대가 조선의용대고 이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한다. 자, 일부, 나머지는 조선의용군으로 간다. 나머지는 조선의용군으로 간다. 자, 다시 한번 군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봉오동 전투의 대한독립군, 청산리 전투의 북로군정서, 쌍성부 대전자령 전투의 한국독립군, 영릉과 흥경성 전투의 조선혁명군, 의열단의 계열에서 나왔던 조선의용대, 이 조선의용대 일부가 이후 한국광복군으로 합류하더라. 일부는 조선의용군으로 바뀌더라. 네, 요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자, 뭐 여기 뒤에 있는 건 한번 뭐 조선독립동맹의 뭐 조선의용군, 아까 제가 조선의용군 설명드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윤세주가 나오고 있고요. 경남 밀양 출생이고 김원봉과 함께 의열단을 조직했네. 국내에 들어온 이는 의열투쟁을 계획하다 체포되었고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조직인 이것의 주요 간부로 활약하였다. 자,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 조직, 그리고 의열단과 연결되고 있는 무장 조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에 들어갈 조직은 어떤 조직일까요? 바로 조선의용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의용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갑니다. 1번, 홍범도가 총사령관으로 활약하였다. 대한독립군. 2번,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 격파. 어디? 영릉가 전투니까 흥경성 영릉가 전투니까 조선혁명군 양세봉. 3번, 대원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다. 자, 의열단의 계열보에서 나온 게 조선의용대였고 그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을 계획하였다. 이건 이제 3.1운동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죠. 5번, 상하이에서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하다. 이건 3.1운동 이전에 있었던 발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바로 3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 전복 이렇게 공부하면요 이렇게 풀린단 말이야.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도시사대학에 있는 이 시비는 민족문학가인 누구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네, 시작되는 그의 작품인 서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북한도 출신인 그는 일본 유학 중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옥중에서 순국하였습니다. 자, 북한도
명동학교 출신. 나온규. 또 시인으로 누가 있다고 했어요? 윤동주. 오케이. 자, 그럼 1번 갑니다.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조선상고사. 누구? 신채호. 소설 상록수. 버나르드 운동. 시문의 상록수. 3번. 저항시, 광야, 절정, 이육사, 영화 아리랑의 제작. 와우! 아까 나왔잖아. 바로 같은 학교 출신, 명동 학교 출신, 북간도에 있었지. 누구? 나운규. 오케이. 5번. 별 해는 밤, 참외록 등의 시를 남겼다. 정답은 5번. 네, 윤동주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일제강점기 끝! 단언컨대 내일 일제강점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자신이 있으실 겁니다. 오케이. 다음 현대사 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40분이 있습니다. 예, 40분. 40분으로 현대사 끝내야 돼, 지금. 자, 38강, 39강, 40강. 자, 빠르게 갈 테니까 집중하세요. 자, 현대사 들어왔습니다. 현대사에서는 여러분들 제일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여기에서 이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임시정부 세우고 신탁 통치하고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이거 결정하기로 했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모든 게 출발합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된 그 회의가 미소공동회의다. 자,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때문에 좌우 대립이 이제 심해지는 과정 속에서 미소공동회의가 열리지만 이 미소공동위원회는 결국 이 참여 자격 문제 때문에 결국 휴회된다. 그 과정에서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되었지만 실패한다. 결국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된다. 다시 한번 정리.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열기로 해서 열렸단 말이야. 근데 참가 자격 때문에 이게 휴회됐다고. 이 과정에서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되었다고. 그러나 실패했고 미소공동위원회도 완전히 결렬이 되었다고. 자, 결국 한반도 문제를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게 안 된 거 아니야? 이 문제가 어디로 넘어갔다? 유엔으로 넘어갔다. 그 유엔의 결정대로 결국 열린 게 50총선이더라. 50총선에 저항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주 4.3 사건도 있었고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도 있었고 또 김규식의 남북협상도 있었고 어쨌건 이 50총선에 저항하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었지만 어쨌건 50총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로 치러졌고 여기서 국회의원들 뽑았고 이 국회의원들이 헌법 만들었고 이 헌법은 제헌헌법이고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기로 했다. 그 국회에서 뽑혀진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정부더라 라고 하는 요 흐름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못했어. 이 문제가 결국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로 넘어갔다고. 어디로? 유엔으로 넘어갔다고. 유엔의 결정대로 결국 총선이 치러졌다. 총선에 대한 반발, 제주 4.3 사건,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김규식의 남북협상이 있었지만 50총선은 치러졌고 결국 이 50총선의 결과 국회의원이 뽑혔고 국회의원들이 헌법 만들었고 이게 제헌헌법이고 그 핵심이 뭐냐?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는다. 그 국회에서 뽑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정부의 출범. 이러면서 북한에서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분단은 기정사실화 되었고 그 둘이 붙었다고. 이게 바로 동족상잔의 비극 6.25 전쟁. 김일성, 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이 6.25 전쟁은요. 기억하세요. 밀려. 낙동강까지 밀려. 그러다가 반전, 바로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 자, 올라가. 압록강까지 올라갔어. 그런데 또 반전, 이번엔 중국이 개입을 해. 다시 밀려 내려와. 이걸 우리는 일사후퇴. 1월 4일날 서울을 뺏긴다고요. 일사후퇴라고 하는데 일사후퇴가 있기 전에 흥남철수에서 메라딕 빅토리호의
기적과도 같은 크리스마스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하지만 결국 정전, 휴전, 성립이 되었다. 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에 출발해가지고 6.25 전쟁까지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 바로 풀어봅니다. 자,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 미국 육군 최고 지휘관에 관해가지고 조선북이 38도 이남의 지역과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설립한다. 따라 점령에 관한 조건을 포고한다. 자, 메가더 포고문이네요. 그죠? 미군정이 들어왔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8일 김구와 김유식의 명의로 4개국 원수에 보낸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기 대표 70여로 신탁 통치 반대. 자, 지금 이제 우익 세력들이 지금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정이 들어왔고 그 안에 뭔가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신탁 통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 뭔가는 뭘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과 결국은 좌우 대립이 극심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갑니다. 1번 카이로 선언. 이거 우리나라 광복되기 전이에요. 틀렸고요. 2번 조선 건국동맹. 이것도 광복되기 전에 국내에서 여운형이 만든 조직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고요. 3번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이게 정답이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4번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을 합의하였다. 이거는 이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열기로 해가지고 열렸는데 휴회가 되면서 좌우합작 운동이 전개되었고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고 미소공동위원회도 결국 결렬되어서 사라졌다. 설명드렸습니다. 5번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대한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하였다. 결국 이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결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어디 넘어갔다? 유엔으로 넘어갔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빠밤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하나 더 갑니다. 나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나는 지금 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이상하네. 네. 자, 이 곡은 전수린이 고향인 어디에 들렀다가 옛 궁터인 만월대를 보고 작곡한 노래로 일제 국권을 빼앗긴 서름을 대변하여 장안의 화제가 되었죠. 이 곡의 배경인 이곳의 만월대에서는 2007년부터 남북 공동 발굴이 이루어져 금속 활자를 비롯하여 기와 및 도자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만월대 하면 이거 고려 왕궁이 있었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고려의 수도가 어디죠? 개경이 되겠네요. 자, 1번 조선 형평사. 내가 얘기했잖아. 형평운동 어디 출발했다고? 진주. 땡. 동학농민군과 정부 사이에 화약이 체결된 곳 전주 아니겠습니까? 땡. 서희가 소손영과의 외교談판을 통해 확보한 곳 강동 6주. 저 서북 쪽이 되지 않겠습니까? 땡. 장수왕 때 국내성에서 천도의 도읍으로 삼은 곳, 이곳은 바로 평양 아니겠습니까? 땡. 5번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의 첫 번째 정전회담이 열린 곳, 정답은 5번. 근데 어렵다고요. 5번 선지는 어렵다고. 이것까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출제자들은 다 의도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선지를 내지 않아요. 이걸 정답지로 할 땐 다 장치를 둔다라고 제가 전야제 시간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1번, 2번, 3번, 4번은 빼기법으로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개념을 공부했다면. 그래서 빼기법으로 지우고 나서 남는 게 있어요. 그거 답지로 고르시라는 이야기예요. 내일 시험도 이렇게 해야 돼. 내일 시험도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야. 당황하지 말고 그땐 빼기법 해가지고 답지를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내일 시험 그렇게 보는 거야. 지금 내가 좋은 문제 한번 보여줬습니다, 지금. 오케이. 자, 다음 갑니다. 자,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핵심이 민주화 운동이죠. 네, 민주화 운동은 반드시 내일 시험이 나옵니다. 자, 민주화 운동. 자, 첫 번째 나오는 시험은 4.19 혁명. 두 번째 나오는 시험은 5.18 민주화 운동, 세 번째 나오는 시험은 6월 민주화 항쟁. 요 세 가지가 돌아가면서 나와요. 요 세 가지가. 자, 4.19 혁명. 자, 이 4.19 혁명이 있기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보면 4.19 혁명의 키워드는 뭐예요? 3.15 부정선거예요.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이 나온 거야. 그 결과는 뭐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기억하셔야 돼요. 키워드. 4.19 혁명의 원인은 3.15 부정선거. 그 결과는 이승만의 하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4.19 혁명이 있기 전까지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먼저 그 대구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이걸 22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에서는 또 3월 8일 날 또 대전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그래서 2월 28일, 3월 10일, 그리고 3월 15일 그 선거 당일 또 마산에서 들고 일어나. 계속 들고 일어났어. 먼저 대구, 대전, 마산. 이게 순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4.19 혁명이 나온 거예요. 특히 이제 마산 3.15 시위에서 그 김주열 학생이 이제 최루탄에 맞아가지고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도화설이 되어가지고 4.19 혁명이 일어났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자, 4.19 혁명 출발, 228 대구, 3.10 대전, 3.15 마산. 요 마산에서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 요게 4.19 혁명. 그 다음, 자, 5.18 민주화 운동. 자, 5.18 민주화 운동의 키워드는 신군부야.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야. 이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가 12 사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이게 11.6 사태 아니야. 11.6 사태 이후에 12 사태 속에서 나온 것. 12 사태 속에서 나온 것. 이 전두환, 노태우의 뭐 일종의 군사 쿠데타죠. 일종의. 그죠? 하극상이니까. 그러면서 권력을 장악한 이들을 우리는 신군부라 그래. 신군부. 신군부란 키워드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5.18 민주화 운동이야. 그러니까 신군부, 그리고 이 신군부가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계엄 확대. 그래서 이 5.18 민주화 운동 광주에서 주장한 건 뭐냐면 신군부는 물러나라. 계엄령을 해제하라. 이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 주장은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다 전개되었던 운동인데 계엄령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시위가 가라앉는단 말이지. 근데 유일하게 광주에서만 그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신군부에서는 광주를 타겟으로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신군부가 계엄령하에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시민군이 조직이 되었다. 자, 시민군이란 키워드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5.18 민주화 운동이야. 시민군이란 키워드 하면 이건 무조건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자, 신군부, 계엄령, 광주, 시민군. 이게 있으면 이건 무조건 5.18 민주화 운동의 키워드입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자, 신군부, 계엄령, 시민군, 광주. 오케이. 요게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의 키워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박정희 정부 때 전개됐던 운동이 두 개가 또 있어요. 박정희 정부 때 60년대에 뭐가 있었냐면 한일 수교를 반대했던 6.3 시위가 있어. 60년대 6.3 시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70년대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부마 민주화 운동, 부산과 마산에서 들고 일어났지. 그래서 부마 민주화 운동이 있습니다. 자, 4.19 혁명이 있었고, 순으로 가는 거야. 이승만 정부 때 4.19 혁명, 박정희 정부 때 6.3 시위, 그 다음이 뭐 이제 유신 체제에 반대했던 뭐 3.1 민주 구국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건 더 큰 건 바로 부마 민주항쟁. 오케이, 여기 박정희 정부 때예요. 그 다음에 신군부 들어왔을 때 5.18 민주화 운동.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월 항쟁이 있습니다. 자, 6월 항쟁의 키워드는 뭐가 있냐면요. 6월 항쟁은 박종철 고문치사. 이게 가장 컸어. 박종철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이 4.13 호환 조치. 4.13 호환은 뭐냐면 1987년 호환. 헌법을 지키겠다. 어떤 헌법이냐? 8차 헌법, 8차 기간헌법. 바로 7년 단임제, 그리고 체육관 대통령. 7년 단임제, 체육관 대통령. 대통령을 자기들 원하는 사람들 뽑겠다라고 하는 게 이 8차 기간의 핵심인데 이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4.13 호환 조치라는 겁니다. 그 4.13 호환 조치의
저항하면서 나온 거죠. 이 6월 항쟁이. 그래서 박종철, 4.13 호원, 그 저항의 과정 속에서 또 한 명이 이 최루탄에 맞고 쓰러져. 이한열. 박종철, 이한열, 4.13. 키워드야, 키워드. 결국 승리하지. 이게 6.29야. 박종철, 이한열, 4.13, 6.29. 6.29는 뭐냐면 대통령 직선제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선제. 오케이? 다시 한번 6월 항쟁 키워드. 박종철, 이한열, 4.13, 6.29, 직선제. 요 5가지 키워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못 풀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내일 시험에 민주화 운동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키워드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키워드 갑니다. 4.19 혁명의 키워드. 4.19 혁명의 키워드. 김주열, 3.15 부정선거, 이승만 하야. 오케이? 이승만 정부 때. 그 다음, 박정희 정부 때 6.3 시위, 3.1 민주 구국선언, 부마항쟁 있었고 11.6 사태로 결국 끝. 신군부 들어와 12.12 사태로. 자, 이러면서 5.18 민주화 운동 들어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키워드. 광주, 계엄군, 시민군, 계엄 해제. 오케이? 요 키워드. 그 다음 이제 전두환 정부 들어서죠. 자, 6월 항쟁의 키워드. 박종철, 이한열, 4.13, 6.29, 직선제.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민주화 운동 끝. 오케이. 자, 다음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일 시험이 나오는 거야. 갑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문화원에서는 무엇의 도화선이 된 3.15 의거의 의미예요. 우와, 예, 3.15 나왔다. 자, 28, 38, 28 어디? 대구, 38 어디? 대전, 3.15 어디? 마산. 자, 이 의거를 답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부정선거에 맞서 일어난 시민과 학생들의 민주화 시위를 외치를 대신 이번 답사에 많은 관심 참여 바랍니다. 나왔죠? 지금 3.15 의거, 3.15 의거 기념탑 쪽 나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김주열까지 나왔네요. 그죠? 이건 뭐예요? 이건 바로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1번 삼선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삼선개헌이면 이건 박정희 정부 시절이야. 1번 땡. 2번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4.19 혁명 이승만 하야. 정답이네. 2번이네. 오케이. 3번 신군부의 비상개헌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하였다. 이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4번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것 역시 모두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연결해 주세요. 다시 한번 5.18 민주화 운동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연결해 주세요. 5번 4.13 호원 조치에 반발하여 호원 철폐. 4.13 호원 나왔네. 그죠? 이건 6월 항쟁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 문제 더. 다음 판결에 있었던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김땡땡 씨가 모 다방에서 운동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물가 조정한다면 물가 오르기만 하니까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거 아니야? 중앙정보부에서 모 대학 교수를 잡아 조사하다 주교수 자살했대, 거짓 발표했대 등의 발언 유언비어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렇게 아니면 말고 이거 유포하면 깜빵 갔어요. 네. 사상기 전 대표 장준하, 백범사상연구소 소장 백기환이 함사건 개헌제 등과 함께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에 대해 논의하고 긴급조치 키워 나와서 이어로 각각 징역 및 자격정지 15년 위반 거다. 자, 이건 어느 정부에 됐습니까? 이건 바로 박정희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시기에 사실 옳은 거 1번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이건 김대중 정부. 2번 농촌근대화를 표방하던 새마을운동 새벽종이 울렸네. 2번 정답 되겠습니다. 3번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김대중 정부. 4번 금융거래 투명성을 실현하고자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었다. 김영삼 정부. 5번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노무현 정부. 네, 뭐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죠. 그죠? 네, 정답을 해서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여러분들 민주화운동 문제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돼요. 이 키워드 꼭 기억하시고 내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 자, 이제 경제발전과 통일정책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내일 시험 문제 또 나오는 게 이제 통일 문제. 통일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50번 문제는 일반적으로 통일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1번부터 50번 쭉 문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50번 문제는 통일 문제, 그리고 49번이 민주화 운동 문제, 이렇게 나올 확률이 많아요. 예, 자,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자, 경제발전과 통일정책과 관련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발전에서 이제 이승만 정부의 경제발전의 핵심은 300산업, 그리고 농지개혁, 요 두 가지야.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 키워드는 농지개혁과 300산업의 발달. 왜냐면 당시 미군에 물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산업이 성장하죠. 300산업의 발달. 그 다음이 이승만 정부에서는 300산업의 발달과 농지개혁,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이 있더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박정희 정부입니다. 사실 이제 경제 파트 하면 박정희 정부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경제 성장이 정말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시기잖아. 그죠? 그래서 60년대와 70년대를 좀 나누어서 봐야 되겠습니다. 워낙 박정희 정부가 기니까. 60년대 같은 경우에서는 60년대에서는 경공업 중심, 70년대에서는 중화공업 중심. 그런데 70년대에 박정희 정부가 휘청하는 때가 있었어. 왜? 석유값이 엄청 올랐어. 이걸 오일 쇼크라 그래. 70년대 초반과 70년대 후반 모두 오일 쇼크가 있었어. 오케이? 박정희 정부 때 60년대는 경공업 중심, 70년대는 중화공업 중심인데 그 과정에서 오일 쇼크가 70년대 있었다. 다 박정희 정부야. 오케이? 그리고 60년대, 70년대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전태일, 새마을운동, 경부고속국도.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전태일, 경부고속국도, 새마을운동. 전태일, 경부고속국도, 새마을운동. 전태일, 경부고속국도, 새마을운동.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60, 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이제 18년이잖아. 18년이다 보니까 길어. 그래서 많이 있으니까 나누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전두환 정부 때 단군 이래 가장 잘 나간 시기라는 평을 듣게 되는 시기가 바로 전두환 정부 때예요. 자, 이때부터 삼저 호황의 시대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 세계 달러값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이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안 좋아진다 막 그러지. 이때는 달러가 너무 쌌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삼저 호황. 전두환 때 삼저 호황이야. 저달러, 저금리, 저유가. 아우, 기름값도 싸. 우리는 기름값 싸면 좋잖아. 그지? 삼저 호황의 시대가 바로 이 전두환 시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기억하고요. 그 다음,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 때는 금융실명제야. 진짜 시험이 잘 나와. 김영삼 금융실명제. 오케이. 김영삼 때 금융실명제 꼭 기억하시고. 김대중 때 이제 IMF를 극복을 하는 시기예요. 김대중 정부 때는요.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리 한번 해볼까? 이승만 정부의 키워드, 경제 키워드야. 이승만 정부의 경제 키워드야. 이승만 정부 때는 300산업, 농지개혁. 오케이. 그 다음, 박정희 정부 때야. 60년대 경공업, 70년대 중화공업, 한강의 기적, 그리고 70년대 오일 쇼크. 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전태일, 경부고속국도, 새마을운동 기억하시면 되고요. 전두환 정부 때는 삼저 호황의 시대야.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김영삼 정부 때는 금융실명제야. 김대중 정부 때는 IMF 극복 금모으기 운동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들어간다면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경제는 끝났어. 자, 이제 통일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통일 문제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박정희 정부 때 통일의 출발은 박정희 정부에서 먼저 키를 열었어.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통일은 보수와 진보의 어떤 그들의 어떤 과제가 아니야. 이건 보수 진영에서 진보 진영에서 모두 함께했던 그 과제가 통일이야.
자, 그 첫 출발을 연 게 박정희 정부야. 자,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 공동 성명. 박정희 정부 때 7.4 남북 공동 성명. 이때 이제 나온 게 뭐냐면 통일 3대 원칙이야. 이게 바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통일 3대 원칙이 이때 일단 통일을 하면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원칙은 첫 출발이 박정희 정부라고. 그래서 통일,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에 의해서 통일한다. 라는 어떤 그 원칙이 이때 정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러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뭐냐면 남북조절위원회야. 남북조절위원회. 자, 그래서 박정희 정부의 통일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7.4 남북공동성명, 평화통일 3대 원칙,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 요게 바로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의 키워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 전두환 정부입니다. 자, 이 전두환 정부는요. 이때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이루어져. 이산가족 상봉 최초 상봉이 전두환 정부 때 이루어지고 있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노태우 정부. 자, 이 노태우 정부는요. 남북 유엔 동시가입을 해. 남북 유엔 동시가입을 해. 이 다음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발표해.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발표해. 이게 순서야. 노태우 정부 때는요. 남북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요 세 가지 노태우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김대중 정부. 남북 정상 최초 만남. 남북 정상 최초 만남. 이거 무조건 김대중 정부야. 남북 정상 최초 만남. 무조건 김대중 정부. 통일 문제에서 제일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가 김대중 정부. 두 번째가 박정희 정부. 요게 제일,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 공동선언과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 공동성명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 그 역사적 의의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거. 그 과정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 과정에서 뭐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경의선이라든지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사실 여기까지 시험이 이제 끝나는 건데 좀 더 나올 수가 있더라고.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두 번째 남북 정상이 만나잖아. 이때 나온 게 14선언. 예, 14선언이라는 거. 김대중 정부 때는 6.15 남북 공동선언,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14선언.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리해보면 키워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박정희 정부 때 통일 정책의 키워드. 7.4 남북 공동성명. 평화통일 3대 원칙. 남북조절위원회. 이게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는요.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노태우 정부는요. 남북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김대중 정부는요. 최초의 남북 정상 만남, 6.15 남북 공동 선언, 개성공단, 경의선, 금강산 관광. 노무현 정부 2차 정상회담, 14선언. 오케이.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갑니다. 자, 가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제, 어느 정부의 통일 노력 소개하기. 안내, 제2차 남북 정상. 2차 나왔어, 2차. 1차, 최초가 아니라 2차래, 2차. 자,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 정부의 통일 노력을 카드 뉴스로 제작해 봅시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50번의 통일 문제 나오죠? 네, 50번이 원래 이 배치가 통일 문제 나오는 배치야. 내일도 그렇게 나올 거 기억하고 있으라고요. 자, 1번.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어느 정부? 노태우 정부. 2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다. 어느 정부? 노태우 정부. 3번.
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어느 정부? 노무현 정부.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남북조절위원회 키워드 나왔다. 어느 정부? 박정희 정부. 오케이. 5번.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의 교황방문 최초로 성사했다. 어느 정부? 전두환 정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전복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들 전날복습 전복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사까지 다 배웠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알찬 그런 강의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분명히 도움 되셨을 거예요. 내일 아마 시험 보면서 오늘 정말 정신 똑바로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하면 이거 무조건 되는 거거든. 저도 여러분들 막 지금 좀 막 여기서 막 했더니 막 땀이 막 나 지금 저도. 이 목소리 약간 가가지고 전혀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전 너무 행복합니다. 난 그냥 나 힘들어도 그냥 당신들 합격하면 됐지 뭐. 목이야 뭐. 목 나가면 뭐 며칠 동안 뭐 좀 쉬면 좀 낫는 거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떨어지면 이것도 2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시죠, 여러분들? 네. 자, 9시부터. 자, 지금, 자, 화장실 갔다고, 화장실. 자, 9시부터. 자, 이제 드디어 운명의 전야제 시간입니다. 전야제. 다시 보기요. 네, 바로 올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요. 네, 자, 전야제 시간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부터 시니까 화장실 갔다 오세요, 빨리. 가요.